그러니까 김무성이와 커넥션 그게 유튜브에도 같이 뭐 방송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우리 저 사람들 나오면 같이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뭐 말 안 들어준다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우파들이 연합 내지는 통합 집회를 부르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회원님들도 뭐 내심 동조하는 편이 많을 거예요. 왜? 우파가 승리를 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뭐 석방이 되거나 명예회복이 될 거 아니냐. 일면 그럴듯한 소리 같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있는 자한당이 야당의 가장 큰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지우고 그 상태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을 끌어모아서 보수 우파 대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 없잖아요. 만일에 지금 상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차버리고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보수 대연합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파가 집권을 하고 또 내년 총선에서 대승을 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꺼내면은 말 꺼낼수록 또 자기들 지지율 떨어질까봐 또 전전긍긍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우파가 대승을 거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챙겨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신각 집회만큼이라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우리가 클수록 자한당에도 또는 많은 다른 야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이는 우파 대연합 자체가 힘들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신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한테는 좀 아쉽고 같은 동지애라서 좀 가슴 아픈 면이 있지만 우리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와 그 애정을 버리고 우리 편의에 따라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얄팍한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김무성이가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 박사모가 모두 얼쩡거린다 그러면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박사모라는 명칭도 쓰지 말았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면서 그분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박사모만큼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보수 우파의 한 축으로서 우리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때 우리 애국 보수 연합 전체의 어떤 여론도 방향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연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또 에스느님께서 간단한 공연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아직 반주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고향의 봄을 다시 이쁘게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윤 에스더님 모시고 연주를 들은 다음에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반주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USB를 또 다른 거를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걸로 잭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사명,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사명을 제가 불러드렸던 것 야곱의 축복하고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안 가져오셨대요. 군복 속에 또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지 말는 건지. 아무튼 따발 쪽으로 분명히 쏜다니까. 잘 만져봐. 저
호출해야 됩니다. 구명총회 보신각 집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만큼 오카리나의 음량이 아주 애절하고 정말 참 좋았고 에스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연사로 우리 조석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조석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모가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 보수 꼴통이다. 꼴통이다. 근데 꼴통이 아니에요. 가장 선진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평등을 주고.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에요. 재판을 국회 탄핵, 헌재 탄핵,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렇게 났습니다만 결국은 최순실과 박근혜 둘 사이의 관계로 왔어요. 둘 사이의 관계를 왔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뭐였나? 그렇죠. 독신 여성의 수다 떨잖아요. 우리 딸내미들하고, 딸내미가 미국 살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둘이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 그러면 1시간 2시간 해요. 그게 수다예요. 수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딸내미하고 통화를 하면 2문장이면 끝나요. 1분 2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딸내미하고 엄마하고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돈 거래도 아니고 수다 친구예요. 친구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까지 왔어요. 이게 국회의원들 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대법원 판사들, 이게 정상입니까? 2600만 여성의 수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까?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엘비토에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여성, 그러니까 엘비토에가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미국으로 가마. 그리고 와서 미 연방헌법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 있어야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온 게 뭐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둘 수다 친구.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이 없어서, 자식이 있어서 뭐를 물려주기 위해서 조국 법무장관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신분의 세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의 세습 없어요. 최순실과 정유라는 마장마술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계급의 사회이지 신분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86 세대 사람들은 지금 신분의 세습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집단주의를 가면 이게 성역이 있고요,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런데 우리 헌법 정신은 모든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형법을 적용하는데 포괄적 뇌물죄, 묵시적 청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지식인들이라는 친구들이 이거 장난친 거예요. 장난쳐 가지고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건요, 조선시대 이거 뭐 주초위왕
이거 뺀치는 겁니다. 주초유왕 어떻게 했어요? 저도 조가입니다. 주초유왕. 저 선조가 조광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경북에 좀 유배를 갔어요. 유배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공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신분사회입니다. 김정은이가 영도적 권한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어요. 요번 노동당 대회에서 14차 대회에서 김정은을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시대에 뭐예요? 종묘사직이라고 했습니다. 종묘. 그러니까 종묘는 이시조선 선조를 모시는 그런 사당입니다. 사당이죠. 사직은 뭐야? 사는 토신이고 곡은 곡신이에요. 토신과 곡신, 그게 곧 국가입니다. 예. 자, 이제 국가죠. 그리고 그 국가의 왕이 이거는 신격화를 시킵니다. 북한은 지금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신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사회라는 건 권력관계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권력을 많이 갖고 신분이 낮으면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인들은 양반을 샀어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결국은 양반 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이게 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회는 제로섬 소사이티입니다. 제로섬 소사이티라는 거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원주의 사회는 자리가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군사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법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사회는 제로섬 소사이, 지금은 논제로섬 소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헌법은 민주공화주의예요. 민주공화주의는 이거는 자기 능력껏 일하는 거예요. 최고도를 발휘해 가지고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완수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인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 정신을 철저히 개인주의, 최순실하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엮는 거는 여기에 헌법 정신 어디도 없어요. 집단주의 패거리 사회, 신분 사회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84조, 대통령은 외훈 외환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권 남용이다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직권 남용이다, 또 그리고 국정농단이다, 이거는 84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5조에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은 비리가 있을 때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뇌물죄가 속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물죄를 찾아야 됩니다. 뇌물죄를 찾아야 돼요. 뇌물죄를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를 찾는데 엉뚱하게 찾는 거예요. 아까 결론에 얘기했으면 수다를 떠는 그 사람 관계를 뇌물죄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지신 그런 관용도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해요? 어떻게 개인주의 사회를 이겁니까? 자, 그런데 정정산 TV라고 요즘 북한에서 온 TV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가 참 북한 사람들이 힘든가 봐요. 작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4,000명이라고 그래요. 신분사회는 인민이 죽든 살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신격화된 왕이 그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국가는 사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개념입니다. 자, 북한의 개념. 그런데 우리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의 제목
자,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국회에서는 최순실 태블릿 PC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 다음에 헌재 가서는 최후로 7시간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유라 말 세필이 그게 뇌물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국회에서 탄핵했던 거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했던 거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같은 토픽으로 가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한 대통령 밑에서 한 기관이 움직이는데